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서울 고검에서 한동훈 폭행 논란을 갖다가 지금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을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웅 이성윤 서울지검 수사팀장격인 정진웅 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엔 참고인이었는데 이제는 서울고검이 강한 의지를 냈습니다. 피의자 정진웅 부장검사 해가지고 감찰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고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 고검장에게는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언쟁을 하고 뛰쳐나갔다는 그런 기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검장이 고검장을 압박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박을 받은 고검장이 화가 나서 소리를 더 질러댔다는 거죠. 왜? 이유는 고검장이 선배였으니까. 고검하고 지검하고 직급은 상당히 다릅니다. 고검장은 지검장은 엄청나게 다른 직위가 다른 직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지검장이 무서웠으면 그런 일들이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서울고검장이 추미애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조고검장이라고요. 이 고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모든 기초가 주목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검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소신과 신념이 강한 분으로서 나이는 보통 고검장급보다 어리죠. 사실을 굉장히 일찍 합격했다는 겁니다. 학생 때 합격을 해가지고 사법시험을 연수원을 빨리 나오고 검사가 빨리 됐는데 이분이 조상철 새 고검장입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사건을 직접 챙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이 있는 이 바로 사건을 일으킨 정진웅 부장을 피의자로 바꿨다는 겁니다. 감찰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됐다는 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철 새 고검장이 사건 직접 챙기면서 간부 인사 후에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중앙지검 정진웅 형사 1부장 이분은 뭘 했습니까?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서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지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비밀번호를 해서 결국 카톡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카톡을 다 검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감청법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남의 비밀번호를 체득을 해서 거기에다가 카톡에다가 이 검사장 걸 한 겁니다.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이렇게 트리트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서울고검이 정 부장 검사에게 독직 폭행 혐의를 두고 감찰을 하면서 감찰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이 정 부장 검사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고검에 수차례 소환해온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감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은 고검 감찰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검에 감찰을 하던 그 감찰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가지고 체포, 압수수색, 강제 수사단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보부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조항이 만약에 고검에서 수사를 할 경우는
이 감찰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가지고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27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에 서울 고검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분장 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9일 한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워졌던 또 검언유착이라고 거기에 씌워졌던 참 억울하다면 억울한 그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갖다가 폭행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폭행을 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마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졌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정부장 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나도 다쳤다 하면서 압수수색 직후에 뭐 자신이 병원에 뭐 입원한 사진도 공개하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서울 고검이 딱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 검찰 직원 진술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장 검사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결국 피의자로 전환을 하게 됐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결국 이 법조계 인사들은 최근에 취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이 사건 감찰을 직접 챙기고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 고검장은 취임 당일날 이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식 보고를 받고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고검장의 전임자인 그 제가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 그만뒀습니다. 지금 그분 찾아가서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라 감찰에 응할 수 없다면서 감찰 중단을 요구하고 고성이 오가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은 상당히 무소불위의 정권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고검장한테 지검장이 고성을 벌이고 언쟁을 벌인다는 것은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장검사가 고검장을 갖다가 검사장을 갖다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쓰러뜨리고 거기에 올라타서 얼굴을 누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뭔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장 검사는 이날 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채널A 사건 첫째 판에 나와서 약 30분간 직접 공소장을 읽었다는 겁니다. 단독 재판부 사건에 부장검사가 나선 것도 세상에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피해서, 혼돈을 피해서 아름다운 시대로 과거처럼 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